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4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17일이고 음력으로 2018년 11월 11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개미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 개미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개수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수왕절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즉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요. 해자 축월이 모두 수가 왕한 계절이죠. 물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수에 해당돼서 수가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해자월에 비해서 토가 왕한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북방수라고 해서 해자축은 다 수가 왕한 겨울로 놓고 보게 됩니다. 자, 어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격으로 놓고 치면은 양인격이라고 있죠. 양인격. 아직도 이걸 겁재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좀 미워요. 자, 겁재격, 비견격 없고요. 자, 양인격,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면은 음간은 이거 좀 표시를 해놓을까요? 음간은 양간과는 달리 양인의 응함이 없습니다. 양간과 달리 음간은 양인의 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이 없다 내지는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상담을 하거나 뭐 질문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간혹 있어요. 을목은 진이 양인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면은 정화는 미가 양인이다? 또는 신금은 술이 양인이다. 또는 개수는 축이 양인이다. 자, 이거 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을목은 진이 양인이고 정화는 미가 양인이고 신금은 뭐 술이 양인이고 개수는 뭐 축이 양인이다. 이거 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 말씀드렸죠. 서두에 전제를 깔고 들어갔습니다. 음간은 양간과는 달리 양인의 응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수가 자를 보거나 을목이 묘를 보거나 아니면 정화 기토가 오를 보거나 아니면 신금이 유금을 보거나 이건 다 양인이 아닙니다. 그건 다 그냥 녹일 뿐이에요. 녹. 우리 녹 있죠? 녹. 그래서 녹으로 보는 거지 양인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을은 진, 정화는 미, 뭐 신금은 술, 개수는 축이 양인이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이게 양인이 아니라 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음인. 이러한 음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가는 양인을 논하고 음가는 음인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인 간목이 가장 극강한 제왕지는 묘가 되죠. 묘.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묘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단계 지나가면 포태법상 제왕이 지나면 그 다음에 쇠지로 들어갔죠. 쇠지. 포태관왕 6대 포태양생 6대 관왕 그 다음에 쇠 왕지 다음에 쇠지 이걸 말하는 건데 양간이 왕지를 만나면 양인에 해당이 돼요. 즉 간목은 묘를 보면 왕지가 되죠. 묘. 그 다음에 병화나 무토는 오를 보면은 왕지가 됩니다. 오라고 하는 것 이게 되죠. 그래서 간목은 묘를 보면 양인이 되는데 묘증 을목이 양인이 되는 것이고 병화무토는 이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는데 병화는 오 중에 있는 정화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무토는 오 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은 유금을 보면 유를 보면은 양인이 되는데 이 유가 양인이 아니라 유 중에 있는 신금이
양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수는 양간으로서 지지로 자수를 보면 양인이 되는데 자중에 있는 개수가 양인이 된다. 이것을 어저께도 제가 양인을 설명드리면서 양인 가살이 되느냐, 양인 합살이 되느냐, 뭐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화기토가 오가 양인이냐, 기가 양이냐,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양인 가살할 때 병화가 오중에 있는 정화가 양이니까 양인 가살하려고 하면 이거는 임수가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오중에 있는 기토가 양인이기 때문에 이때 무토 입장에서는 간목이 있어야 양인 가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음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왕지를 지난 쇠지가 음간한테 음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바꿔볼까요? 자, 을목은 묘 다음이 뭐죠? 진이 되죠. 진이 되면 사가 되죠. 그래서 을목은 진이 되면은 음인이 되는 것이고요. 병화무토 이건 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정화나 어차피 화토 동궁이니까요. 정화, 기토는 오 다음이 뭐죠? 미죠, 미. 그래서 정화나 기토는 미를 보면 이거는 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은 양금이고 음금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 다음이 뭐죠? 술이죠, 술. 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은 술이 음인이 되는 것이고요. 임수가 아닌 음가는 개수가 되겠죠. 개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자 다음이 축이 됩니다. 축. 그래서 개수는 축이 음인이 되는 것이지 여기와 같이 을목은 진이 양인이 아니고요. 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양인이 아니라 음인이 되는 것이고 신금은 술이 음인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는 축이 음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극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가장 극성맞고 가장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주의 양간이 임수가 자가 있거나 뭐 간목이 묘가 있거나 뭐 묘중 을목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게 너무 극단적으로 강하죠. 그래서 이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중화가 안 되면 그 극단적인 성격이 중화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사람 성격이 어때요? 조폭같이 되는 거죠. 조폭 아니면 뭐 마적당 같은 진짜 뭐 진법무민이라고 해서 진법무민의 뜻이 뭐예요? 법을 다한 뭐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조폭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 칠살이라고 하는 것, 서로 중화가 안 되면 이 진법무민과 같이 맞적단과 같은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양인이나 칠살이 중화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진법무민인 사람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검찰, 경찰, 판검사, 의사 이런 직종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음인으로서의 작용도 있긴 한데 이 양인과 같이 뭐 극단적이거나 난폭하거나 굉장히 뭐 거칠거나 이런 작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사주로 볼 때 음인을 크게 뭐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격국에서도 말씀드렸죠. 기타 제격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도 중시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간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양인, 칠살 이런 것들은 원국에 있으면 반드시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원국이 없다 하더라도 사주 대운이나 세운에서 양인이라든가 칠살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사주 원국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때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큰 재물의 손실을 입는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인이나 칠살의 작용은 굉장히 사주에 크게 나타나요. 그 영향력이. 그리고 양인을 또 칭하면은 일반적인 것을 칭하는 거에 비해서 더 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이나 세운, 원국의 양인, 칠살 등이 있으면 이거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 중화가 되느냐, 중화가 안 되느냐. 중화가 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중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그 한 해 운세 아니면 대운이 있어서 오면 10년간의 운세죠. 굉장히 조심하면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음인 같은 경우는 그 작용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의미를 또 낱낱이 또 파헤쳐서 이게 또 헤집어 보기에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내에서 간단하게 이러한 사주를 볼 때 필요한 것이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거는 다음에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인이라고 하는 개념 이해하시죠?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양인을 설명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을목은 진이 양인이 아니냐. 이 말을 제가 들어서 혹시나 또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음인 그렇게 뭐 신경 뭐 이렇게 보시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 크게 뭐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거 음인이 있어서 어떻다 저떻다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크게 사주에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 명식을 보면 개수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게 다른 거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시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맑아지죠. 여기 뭐 무술이 있고 간목이 있고 오늘 미가 있고 또 별이 땡땡 있고 이렇게 놓으면 집중이 되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항상 사주를 볼 때는 맨 먼저 일간과 원룡을 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엄동에 태어났습니다. 엄동에 태어났는데 수는 굉장히 왕한 것이죠. 그래서 개수나 임수가 해월, 자월 요번 달은 이제 자월이니까 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일간이 왕합니다. 임수 같으면 이때가 양인격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 음간이기 때문에 양인의 응함이 없습니다. 단 녹과 같으니까 굳이 이걸 격으로 논하자고 하면 마치 걸록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저께 제가 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이럴 때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 내진 제왕지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천간으로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임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어차피 무술이니까 얘를 여기다 드는 겁니다. 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음간이 양간의 임관지 또는 제왕지에 생한다고 하는 것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개념이고 생하고 천간으로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자 여기서 양간이 투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간이라고 해가지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데 양간이 뭐 간목이 투출하면 병화가 투출하면 이거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죠? 같은 수 입장에서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니까 양간은 같은 수인 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투출하게 되면 마치 음간을 양간과 같이 봅니다. 자, 이렇게 써볼까요? 요거는 항상 사주를 볼 때 좀 염두를 두셔야 돼요. 걸록격이냐 양인격이냐 이제 걸록월 특히 음간이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양간 임수가 투출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을목이 예를 들어서 묘월이나 인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태어났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병화 신금을 할까요? 신금이 신월이나 유월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났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경금이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은 음간이 양간화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음간으로 보지 않고 양간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취용법을 어떻게 보냐면 양간과 같이 용신을 취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주옥이라 그랬죠. 주옥, 보석, 반지.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석 반지와 같아서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봤죠. 그래서 임수로서 로서가 되겠죠. 도세주옥 하는 것이
신금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음간인 신금이 양간인 경금의 임간지 6월 신월에 났는데 천간에서 양간인 경금을 보게 되면 마치 음간이 양간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임수로서 설할 수도 있지만은 양간과 같이 되니까 이때는 화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자, 여기서 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화를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정화만 찾을 필요는 없죠. 임수가 있으면 임수도 쓸 수가 있어요. 왕금을 제하는 것은 화로서 제하는 거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화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식상으로 왕신을 설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이론을 모르고 있을 때는 무조건 신금이니까 화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게 되면 사주를 볼 때 약간 편협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는 뭐 제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또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뭐 노트 메모장 같은 데서 적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고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외워라가 아니라 계속 보다 보면 스스로 암기가 된다 이런 주의로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번 계속 보면 이제 정들죠. 아, 이 사람 이거 또 얘기하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왜냐?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무한반복주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시가 생시가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임수 개수화가 임수같이 되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해서 요 임수를 제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간목이 있으면 그냥 왕수를 간목으로서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수라고 하는 것. 개수는 뭐라고 제가 설명하죠? 우로수라고 그러죠? 우로수. 내리는 빗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맑은 옹달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토가 끼게 되면 탁수가 됩니다. 탁수가.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정관이 무토가 됐건 음관이 칠살 편관이 기토가 됐건 토 보는 거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개수, 탁수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은 개수는 여자가 개수인 사람들은 남편하고 덕이 좀 없겠네요. 약간 무해무덕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물론 사주 격국에 따라서 이제 그 무토가 개수가 무토가 있는데 간목이 잘 제어를 하게 되면 그 무토가 큰 해가 없기 때문에 뭐 공직도 나갈 수 있고 좋은 남편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수가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성은 갖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개수일간들 토 이렇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개수일간들은 주로 남편이 그냥 있어서 잘해주면 좋은 거고 그냥 없어서 뭐 좀 그러면 좀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수 일간인 여자다 하더라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도 있었는데 좀 많은 경우의 수가 남자를 만나서 위안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러면 좋은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뭐냐면 물론 사주국세도 그렇게 짜여져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성인 무기토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간의 특징적인 면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볼 것이 뭐냐면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자월하면서 계속 해월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엄동설원이다. 겁나게 억수로 춥다. 제가 요즘 남극의 능물이라고 하는 MBC 창사 특집 스페셜을 가끔 보고 있는데 황제 펭귄들의 부성애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을 낳는데 땅바닥에 잘못 틀려서 1, 2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알이 얼어 터져요. 그러니까
잠시 났는데 1, 2분.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30도, 40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조금만 있어도 뭐 뜻이 따뜻한 물 먹겠다고 컵에다 딱 놓고 1, 2분 지나면 그냥 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혹한에서 황제 펭귄도 그렇고 퀸 펭귄이라고 하는 또 펭귄도 있더라고요. 그런 펭귄들이 알을 낳으면 바닥에 놓으면 바로 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발등 위에다 얹어놓고 그 이제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서 알을 이렇게 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서 또 펭귄이 보면은 다리가 저처럼 길지 않고 이렇게 짧거든요. 숏다리. 농다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짧은 다리로 뒤뚱뒤뚱 하다가 잘못해서 이게 알이 굴러가게 되면 그 알은 진짜 대량 난감한 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끼를 낳다 하더라도 안심될 것이 아니라 새끼도 클 때까지는 계속 발등에 얹어놓고 계속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진짜 한 영하 30도, 40도 대단합디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게 되면 자월이라고 하는 느낌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딱 느꼈을 때 굉장히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개념 알겠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취지를 알겠죠. 자, 개수가 됐건 어떤 식간 어떤 오행이 됐건 자월, 해자, 축월, 특히 자월 음이 가장 강하다 그랬죠. 이때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거 화라고 했습니다. 화. 그 다음에 조후의 개념에서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공력이 더 크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창사 특집 남극의 등물을 본 기념으로 요거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황제 펭귄이 새끼를 낳으면 추우니까 발등 위에다가 얹어놓고 알을 품는다고 했죠. 그 개념은 정화의 개념인 거죠. 따지고 보면 내 품 안에 있는 알만 따뜻해요. 그래서 그 안에 발등 위에서 품에 품고 있는 온도가 그 영하 3, 40도 내려가는 바깥 공기는 그런데도 그 안에는 37도, 3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알을 계속 뭐 몇 날 며칠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그게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만 따뜻하지 주변은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요것이 정화의 개념이라고 하면 자, 남극이라고 하는데도 항상 겨울만 있느냐? 아니에요. 때가 지나면 봄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도 오게 됩니다. 물론 기온 자체가 뭐 2, 30도까지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도 따뜻해서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을 정도, 남극 대륙의 크기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겨울에는 바다까지 얼기 때문에 남극 대륙이 얼음이 막 생기니까 넓어졌다가 남극의 봄, 가을이 되면 얼음이 녹아서 또 축소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근데 남극에도 여름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따뜻하죠. 우리나라 한 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봄. 약간 초봄이라 약간 오싹한 그런 느낌. 그런 때는 알을 바깥에 잘못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알이 뭐 얼어서 깨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때는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면 금방 부화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것 영하 3, 40도에서 아버지 펭귄, 어머니가 품지 않고 아버지가 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 펭귄은 부성애가 겁나게 강하다고. 그래서 고로 영하 3, 40도에서 품고 있는 건 정화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병화라고 하면은 남극 대륙에 여름이 온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범위 자체가 다르죠. 남극 대륙에 여름이 오면 남극 대륙 자체가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후의 개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은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한 수 일간 자체는 왕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춥고 얼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조우의 개념으로서 화가 있을 때 정화가 더 좋으냐 병화가 더 좋으냐 놓고 봤을 때 병화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부득이 정화라도 써야 되겠지요 라고 하는 개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개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합니다. 근데 연간을 놓고 보면 무술토가 있어요. 자, 음간인 개수는 양간인 임수와는 달라서 아무리 왕하더라도 무토나 기토로서 제방하는 용도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 내지는 부득이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토를 용신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면 개미 일주가 되죠. 개미 일을 열심히 하는 개미, 그건 측자파자법으로 놓고 보는 것이고요. 이 개미 일주가 되면 어떻게 돼? 일지에 칠살이 있게 되죠. 칠살. 그래서 개미 일주인 사람들 신경 무지하게 예민합니다. 왜냐? 앉은 자리에 칠살이 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내가 이 칠살의 공격을 받을지, 그 다음에 이 칠살이라고 하는 기토가 미중 기토가 나를 탁수를 만들지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과 잠재적인 까다로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 일주들 성격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간목이 여기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 자체는 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간이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개수일간 특징 우로수이기 때문에 토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마땅치 않게 여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개수가 상관인 간목을 취용을 해가지고 무토를 파해야 하는 국세가 됩니다. 그럼 어떤 분, 저 부산에 계신 분 지금 눈에 도끼 눈을 하시고 저를 째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네요. 상관경관 아니냐고. 부산에 계신 분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상관경관 맞죠? 자,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는 양토이고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 입장에서 상관이에요. 거기다가 월간의 간목이 연간의 무토를 바로 옆에서 바로 직극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경관 100%네요. 그러면 이게 좋아요, 나빠요? 단순하게 상관경관 위화백단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이 사주는 쉬운 말로 빌어먹을 사주가 되는 것이죠. 좀 제가 말이 좀 심하게 나갔나요? 하여튼 상관경관 위화백단이죠.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친다. 우리 옛날 제 군대 있을 때 시한폭탄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저보다 약간 고참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사고를 칠지 몰라요. 알려줘도 알려준 대로 안 하고 꼭 독창적인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어떤 룰을 지키거나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 독창성, 자기 창의성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이 내가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격들이 좀 국세가 안 좋으면 사고를 많이 치긴 하는데 사주 국세가 좋아지면 어떠냐면 오히려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 내진 상관격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국세를 상관경관 위합익단이라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그죠? 개수는 무토로서 하게 되면 탁수가 되는 개념이잖아요. 탁수. 물이 흐려지면 개수의 졸린 목적은 청징함에 있는데 청징 맑고 맑은 것이어요. 그죠? 맑고 맑은 것. 집에 뭐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맑고 깨끗해야 보기가 좋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도 뭐 건강하게 잘 살 텐데 물을 안 갈아주고 그냥 공기도 이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물이 금방 뿌얘지는 거 있죠. 그와 같은 겁니다. 개수라고 하는 건 맑고 깨끗해서 그 안에가 막 맑게 딱 비춰져야 되는데 무토 기토가 있게 되면 흙탕물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 중에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 어항 이렇게만 청소해서 찌꺼기만 먹고 다니는 그런 물고기, 청소 물고기라고 뭐 이름이 있긴 한데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간목입니다. 그래서 뭐 옆 첩신데 있어서 뭐 상관경관 물론 상관경관인데 얘가 탁수를 만드는 패단보다는 얘가 무토가 있어서 일지 미토가 있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패단보다는 차라리 간목이 있어서 물을
깔끔하게 해주는 공력이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살 때 약간 돈키호테적인 어떤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룰이라든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양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어린 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그냥 순한 양들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어진 고정관념, 주어진 어떤 사상 틀, 이런 것을 한 번도 깨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그냥 그야말로 길들여진 그러한 양들이라고 하면, 길 잃은 양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룰을 한번 깨서 다른 세상으로 한번 도약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갑자기 뭐 기독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틀 안에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이와 같이 상관이 정관을 파헤치니까 깨니까 이 사람들은 고정관념 같은 거 갖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치 에디슨 같은 사람들도 학창 시절 때 공부를 못 해가지고 퇴학을 당했다든가 뭐 그랬지만, 많은 발명품을 발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든 사람이죠. 상관경관이 무조건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도 우리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경관 위화백관 100%가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재해주었을 때 사주가 또 오히려 맑고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사주에서 이제 화가 필요하겠죠. 조우가 아직 이 사주는 미흡하기 때문에 조우가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물론 술중정화 있다 하더라도 공력 작습니다. 해서 뭐 생시는 어떤 생시가 들어오면 좋을까요? 자, 생시를 보면 아까 임자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임자시가 되면은 임수라고 하는 게 원령인 자와 시지의 자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기 때문에 이건 임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해서 뭐 무토로 제하든 뭐 식신으로 설기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무토로서 제하기가 좀 많이 힘들겠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게 여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인시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 무술토도 있고 여기 무인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사주를 봐야 될지 모를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일간이 세력은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가 해자월에 수가 월령에만 있으면은 기온이 하강한 걸로 놓고 볼 수 있지, 아까처럼 임자시처럼 임수가 천간에 투자하면 물이 많아서 범람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면은 수의 생조를 받지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에 간목이 통근할 수 있습니다. 미중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간목도 자의 생조를 받으면서 미와 인의 통근이 다 되죠.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월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목이 더 강한지 토가 더 강한지를 놓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기준이 이건 토가 더 강하다 아니면 이건 목이 더 강하다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은 토보다는 목이 더 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토를 제압을 하게 되면 이 무술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을 써서 수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으면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겨울의 가뭄등과도 똑같아요. 겨울에 눈비가 오지 않으면 기온 자체는 이렇게 되면은 뭐 영상 뭐 0도 뭐 5도 아니면 영하 1, 2도 이 정도 기온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겨울에 가뭄든 거죠.
겨울이 수가 많았다고 해서 물이 많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뭐예요? 자중에 있는 개수를 용신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미흡하지만은 인중병화로서 용신을 그러니까 조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을묘시도 마찬가지예요. 을묘시가 되면 갑인시하고 똑같아요. 목이 왕해지는 거는 똑같은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갑인시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조우를 하지만은 을묘시는 묘의 본기가 가불인데 쓸 수 있는 건 을목을 쓴다 그랬죠. 물론 이제 묘미가 반합해국하고 을목투출 간목투출하게 되니까 목이 왕한 거는 뭐 갑인시랑 뭐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지만 조우가 갑인시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우가 좀 많이 미흡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사무호기미 이거 어저께도 제가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겨울가무 밑은 거하고 똑같아요. 특히 무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완전한 겨울가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의 뭐 100% 자중개수로 용신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보는 학자, 보는 술사, 또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달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생시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양인과 음인의 차이, 양인은 양간에만 있고 음간은 양인에 음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음간은 양인이 아닌 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진이 음인이 되는 거고 병화, 기토는 미가 음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술, 개수는 축이 음인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음인을 양인으로 혼동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인이라고 하는 것 양인하고는 별개로 크게 뭐 신경 써서 보셔도 뭐 학습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주 감명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저게 음인인데 크게 뭐 작용하는 걸로 잘 보진 않습니다. 물론 또 이것도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양인과 음인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것 물론 상관경관 하면 안 좋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자세히 내막을 따져서 진짜 상관경관이 됐는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는 사주 국세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긴 시간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